네, 안녕하세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경축사 참으로 의미 깊게 하고 또 그 말하자면 아버님도 이제 나이 드신 아버님도 잘 모시고 그리고 발인 끝나면 바로 출국인 것 같아요.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네. 이 장소는 미국의 군사지정학적 큰 그림이 나올 때 사용되는 장소죠. 그래서 그 아라파트도 여기로 불렸었고, 네. 이스라엘도 여기로 불렀었고, 아주 예외적입니다. 정상회담 장소치고는. 그런데 여기에서 논의될 핵심 주제가 8.15 경축사에 모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경기대학교의 조성환 박사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8.15 경축사에서 거론됐던 주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삼국 체제를 강화를 한다. 네. 그래서 뭐 삼국 동맹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아주 유연하게 협력 관계를 만드는 걸 체제라고 합시다. 우선 네. 그거를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가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 사령부 깃발 아래 수십만 명의 국제 동맹군이 즉각 자동 개입하는 체제를 활성화하고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표현이 전체주의 반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좌빨들은 이제 8.15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저기 반일 죽창 드는데 8.15 경축사에서 일본은 우리와 이익을 공유하는 말하자면 전략적 동반자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이제 좌빨들이 나서 가지고 네. 이제 이 윤석열은 극우 유튜버다. 뭐 이제 그림에서 나오듯이 뭐 살벌해요. 보면은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는 경축사였다. 뭐 그다음에 네가 말하는 반국가 세력 전체주의 맹종 세력은 어디 있단 말인가. 뭐 이런 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 예, 소위 극우 유튜버들 중에 한미일 삼국 체제 강화해야 된다. 유엔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거 노래 부르는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저 그냥 이실직고 하시죠. 저 세뇌 탈출 조병설전 그다음에 백모 조박 그다음에 뭐 주동 아니야? 내가 뭐 막 이야기해도 뭐 전교모 전체 교수들도 아직까지 그렇게 100% 유엔사 얘기 이런 걸 잘 몰라.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극우 유튜브라고 하면 세뇌 탈출이고 나는 그 밑에 조병설전을 싹 숨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뭐 말은 했죠. 예. 네. 예. 그래서 뭐 좌빨들이 자점들이 혹시 뭐 이 세뇌 탈출까지 열심히 보나? 야, 그럼 참 괜찮은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이렇게까지 그 항목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21년에 문재인 우리 대통령이 우리에 각하께서 그 세계의 그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유엔에 가서 한반도는 이제는 종전을 해야 된다. 종전이 평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전 슬라이브를 막 걸면서 사실은 또 뒤에 공작을 했죠. 그 코메리칸 또 특정 그 세력들이 미 의회를 이제 푸시를 해서 한반도 평화법이라고 소위 이제 뭐 북한하고 인도적으로 뭐 방문을 하고 뭐 이런 위장된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종전 체제를 이제 추진하는 이제 그걸 딱 담고 한반도 평화법 이러면 좋죠. 그걸 발의를 시키게 만들어서 결국 한 30명까지 이제 했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평양에서 나오는 거 보도하고 뭐 중국도 뭐 하고 하는 국내 정치를 넘어서서 세계 정치의 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공작을 하는구나. 또 대통령과 또 우리 코메리칸 우리 동포들과 그 다음에 미국의 일부 표가 아쉬운 그 다음에 정치 자금도 아쉬운 미국 국회의원들까지 이제 모아서 큰 게임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그 눈치를 채고
사실은 저 백모가 제일 먼저 이제 네, 그때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저도 조 박사님이랑 제가 제일 먼저 세미나 했지. 세미나 한 하고 2년 전에. 2년 전에 이제 유엔사 해체, 예. 종전 체제 이걸 엮어갖고. 그걸 엮어가지고 네. 세미나 하고 그다음에 네. 책까지 내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네. 저 우리 한국의 말하자면 고위 장성들이나 핵심 그 전략 정책을 하는 군인들이 이야기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공무원들도 아니, 못하고 그때 한민구 전 장관한테 예. 와서 한마디 해달라니까 싫다 그러고 그때 그래. 또 뭐 한미재단 네, 예. 한미대단에 그 누구였지 그 정- 부사령관 하던 정성 정성채인가 정성채인가 저 뭐야 정성 그 양반한테도 와서 한마디 해달라니까 머리 안 한다 머리 그러고 훤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제 제자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 그다음에 쓰고 있는 그렇죠. 또, 조 박사님이 그때 어디 박사학위 논문 쓴 그 군 출신 군 출신 제자들 제자 동아리지. 하나 하고 그 준장전 그다음 준자하고 소장.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 교장했던 박사 논문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논문을 좀 쓰고 있어요. 그때 박 장군 박 장군, 예. 어.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양반 이제 빚볼 때 됐다. 그때만 해도 이거 왜 써야 되나 그랬을 거야. 그러다가 딴 걸 쓰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핫 이슈지. 아디슈 돌아와서 그렇지, 뭐 그렇지. 저하고는 계속 그 다이얼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국내 세미나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 한반도 리스크, 서울 와싱턴 대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말하자면은 그때 이제 저와 우리 저 백모 선생님께서 이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악마의 도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예.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모 단체가 예. 그 한반도 평화법 중에 그러니까 이걸 왜 인도주의적인 거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장을 했어. 친북 행위를 한다 그거를 비판해 달라고 우리한테 주문이 왔었어 제안이. 그렇죠. 예. 근데 내가 그걸 딱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인도주의적 접촉이 문제가 아니고 요놈의 자식들이 여기 종전 체제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종전 체제 유엔사 문제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핀을 그렇게 잡았지 그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억난다. 악마의 도박인데 그 악마의 도박의 가장 큰 당사자는 사실 시진핑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역을 한 혹은 뭐 따라서 했던 로봇이 문재인이지. 내가 수계라고 얘기는 안 하고 뭐 계례라고 얘기하는 문재인이고 김정은은 떡따로 맞이. 왜 그러면 종전되면은 정은이는 날아가는.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아주 지죽은 듯이 평양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했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쟤들이 어떤 도박이냐. 우리가 별로 이야기 안 해도 되었고 안 하고 있었던 기적의 레버리지를 부수겠다라고 하는 도박. 유엔사라는 그렇죠. 기적의 레버리지. 네, 그렇죠. 마법, 이게 마법 지팡이를 부시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사실 우리나라 정말 기쁘게 상을 당하셨지만 정말 그 우리 윤 교수님 명복을 빌고 우리 윤통이 제대로 물꼬를 터졌지. 어제 제대로 물꼬를 터서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쓴 책이 우리 윤통 후보 때 전달이 되고 다 알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 저 대통령이 뭐 저기 맥대 대통령 우리 이 시스템을 만든 이 체제를 만든 우리 이승만 대통령 제외와 그 이외에 어떤 대통령도 유엔사의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었고 그다음에 그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적적인 좋은 레버리지다라고 하는 건 윤석열이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정말 좀 차곡차곡 챙겨봐야 되는 게 우리 이제 백모 선생님께서 왜 종전 체제에 우리가 반대했는지 그걸 간단히 아주 야마만 핵심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장광설을 할 거야? 하세요. 장광설 하기 전에 먼저 돈 얘기 제일 중요한 거. 예. 세대 탈출 자료구 동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대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날카롭게 이 전체주의와 또한 중국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게 사실은 네. 제가 촉이 좀 있어. 제가 이 자유통일파잖아. 그렇죠. 자유통일을 하려고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라. 그렇죠.
그런데 MB 때 예, 예. 저는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여러 번 칼 맞았어요. 근데 MB 때는 뭐 정치적 입장은 좀 달라도 지금 방통위원장가 있는 이동관 예. 1년 내 유재 선배 그 양반이랑 내가 되게 버르장말 없이 대들어갖고 전에도 좀 비판했지만 입장이 좀 많이 서걱서걱하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적 입장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박형준 예, 예. 또 뭐 정치적 입장이라기보다 뭐 거시기하지만 신재민 예, 예. 거긴 또 우리 정치학과 동기야. 동기죠. 그러니까 예. MB 때의 그 3인방이 다 알만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엄청 휘젓고 다녔어. 급한 거 있을 때마다. 그때 이제 10월 24일일 거예요. 유엔데이. 유엔데이 2011년인가 돼. 유엔데이에 2011년 12년인가 유엔데이에 기념행사를 잡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자리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지하 1층 홀을 딱 빌린 거야. 일단 장소는 근사하게 빌렸지. 미국 대사관 바로 옆에. 좋습니다, 거기.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거기서 이제 그 북한 자유화와 유엔사의 역할. 이거 맞아요. 그걸 딱 주제로 걸었지. 2011년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12년 전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내가 그때 유엔사가 들어가서 여차할 때 예, 예. 이거를 임시 행정기구로 가면 된다. 예. Transitional Administration. 그걸 아무튼 그 전직 그 미 국무부 고위 관료 뭐요 그 대사관 근처 사람들이 와서 들었대. 예. 누가 예.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그 재밌는 아이디어다. 예. 사실 그때만 해도 미국이 뭐 휴전선 흔들 생각 없잖아. 없죠. 분단 유지 아니야. 그렇죠. 그야말로 중국 그렇죠. 사랑이랑 예. 미쳐서 돌아갈 때인데 그렇죠. 니들 미치던 말던 나는 북한 자유화 얘기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유엔사를 주목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2021년에 종전체제 하는 거 딱 보고 야 이거는 유엔사 겨냥이야. 예, 예. 내가 냄새가 바로 맞잖아. 예, 예. 유엔사가 뭔지 아니까. 예, 예, 예. 이게 종전체제가 되면 유엔사령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죠. 예, 예. 유엔사가 없어져. 네. 그리고 북한은 정상국가 대접을 받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 조선말 잘하는 조선족을 북에 싹 밀어놓고 북한에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김정은 김간에 싹 날려버리고 완전히 중국의 그 정말로 그 수족과 같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북한을 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경식민지로. 예, 예. 북에서 그 정도 사단이 일어나면 남쪽은 이제 이재명, 문재인 같은 사람 또 조국 같은 사람 내세워서 예, 예. 남쪽은 이제 상당히 중국 영향력이 강화되는 반식 민주화 되겠지. 모화 국가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왜 그걸 뭐죠? 자유총연맹 그러면서 기념식에 이제 가서 종전선언 노래나 부르고 다니고.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자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예, 그랬잖아. 그렇죠. 예. 그 연설하고 네. 이번에 유엔사를 이번 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은 없잖아. 예. 유엔사만 얘기했잖아. 예, 예, 예. 유엔사 연설하고가 이게 페어예요. 페어죠. 예. 짝꿍이야. 자, 그렇죠. 예. 예. 이게 짝꿍이라고. 예. 그래서 어저께 8.15 경축사를 통해서 저 양반이 산을 넘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선 긋을 걸 다 걷어. 다 껐어요. 예, 참 사랑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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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반가운 일이야. 내가 이거를 보고 싶었다고. 12년 전부터 했으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12년 전 대통령은 자체하고 군의 수뇌부가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기적의 이 효용에 잘 대해서 실감을 못해. 실감을 못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아는 꽤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군에서도 입 밖에 못 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이 주제를 너무 민감한 주제니까. 너무 민감한 주제라서 이제 한국 그 전쟁사나 혹은 한국에 말하자면 이게 북한 자유화를 위한 깃발인데 네, 레버리지인데 네, 네. 실제로는 그 북한 자유화라는 주제 자체를 얼마 전까지 금기시되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과 중국 사이가 짬짬이 해갖고 지금 미친 듯한 열애를 하고 있는데 북한을 뭘 자유화시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막을 아는 사람도 얘기를 못하는 주제야. 그렇고 뭐 군으로서는 우선 어쨌든 간에 대남 그 도발에 대한 억지로서 아주 내밀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얌전한 모자밖에 없는 UNC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안보 혹은 군인 안보 담당하는 사람들도 말을 못 냈어요. 왜? 네. 말을 내면은 정부나 혹은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고위직들이 네. 그걸 금기시해요. 자, 그래서 8.15 경축사에 유엔군 내지 유엔 사령부 얘기가 많이 거론됐는데 그걸 간단히 요약 좀 해주세요. 무려 6번 했습니다. 6번이나. 그 다음에 유엔 사령부가 네. 6번이고. 6번이나 거론됐구나. 네. 그리고 이제 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전부 다 우리 국민들한테 바로 실감이 갈 수 있게 북한이 남침하는 경우 자유진영의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하는 제도이기에 유엔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이건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그 사실은 그건 이제 거치지 네. 명분이죠. 네. 그러면 북한 눌러밟는데 북한 떡실심만 만드는데 2시간이면 돼요. 한미 동맹 둘이서 유엔사까지 사실 뭐 다른 나라도 많이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유엔사를 띄우는 실제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탁 깔고 명분은 이제 북한이고. 북한이고 실제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중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북한에 손대면 자유진영 모두가 다 붙어서 너 발로 버릴 거야. 어깨 버릴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북한 급변 사태 때 네, 북한 먹으려고 숟가락 들이대면 너 올라가 임마. 올라가고. 그 얘기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강력한 메시지에 바탕을 해가지고 이거 사실은 가장 국제 정치 군사 지정학적 억제력이 작동하는 아주 고위직만 아는 비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그거 중에서 북한 급변 사태 때 만약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나는 눈치를 채고 백모 선생도 눈치를 챘는데 북한을 자유화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적 같은 레버리지고 토대다. 라고 하는 걸 나는 대통령이 다 요해를 하시고. 네. 그게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든든하더라고요. 예. 그야 뭐 속으로 눈물 나죠. 그렇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드러내는 우리의 내심이죠. 실제는 본질이고. 미국도 그 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엔사가 북한 급변 사태 때 유엔사가 나서 가지고 밀고 들어가면서 이제 여차하면 중국과 이제 팽팽하게 긴장되는 상태가 이제 초래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은 이거 상실할 수 없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로 얼마나 일본이 중요하냐. 그거죠. 오늘 그래서 8.15날 일본 얘기가 나온 거라. 그 얘기 잠깐만 정리. 뭐 내가 해석하는 것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하셨어요. 그걸 인용을 하면은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의 후방기지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라고 연설문에서 딱 몫을 박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국군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 없었어.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때 이거 할 틈이 없지. 틈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우남은 미국과 팽팽한 긴장을 하면서 한미 동맹을 끌고 가니까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고 요소요소에 침을 박았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걸 이제 뭐 좀 평이하게 얘기하면은 일본을 잘 엮어서 데리고 가야 유엔군의 후방 지원 발진 기지가 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딱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은 유엔사가 얼마나 중요한 군사적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아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자유화, 그다음 북한 급변 사태 때 중국과의 대립, 중국에 대한 억제 이런 용어 안 쓰고 그냥 북한이 남침했을 때 물리치려면 유엔사 필요하다. 뭐 이거로만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뭐 하시라 그러면 콩으로 알아듣잖아. 그렇죠. 우리 다 알아듣는 거지. 그거 유튜브니까. 우리 그거 유튜버로서. 자, 또 유엔사의 군사적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또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뭐 직접 바로 말씀하셨으니까 인용할게요. 내가 도리도리를 좀 해야 되는데 못하겠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적극적인 개입
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며. 야, 네.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주 이놈의 무시한 이야기를 이놈의 하면서 자식들아 이 국가 반역 세력 전체의 따까리 같은 자식들아 그래 종전 체제로 가져가서 유엔사를 없애고 북한을 정상 국가를 만들자는 거야? 자식들아 성씨를 전부 평양 김씨로 갈아라 이놈들아. 시진핑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거야. 뭐. 아니면 시진핑의 시씨로 갈아라 임마. 북경 시씨로. 그렇죠. 이 새끼들. 그 근데, 얘기지.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그 정부 입장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그거 우리 저기 박 대표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거 얘기 긴데. 하십시오. 뭐. 제일 이제 놀라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이 유엔사 소속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엔 가입한 게 노태우 때잖아. 91년에. 노재봉 선생님 참 총리할 때 애를 썼으니까. 그때 이제 남북 공동 가입 형식이었지. 예,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저쪽 소련 김일성이 무너지고 나서 김일성이 화들짝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유엔사 멤버가 될 자격이 없었죠. 91년까지는. 노태우 대통령 때는 이제 공산권이 붕괴하는 좋은 시절이니까. 그렇죠. 예. 유엔사를 특별히 뭐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면 이거 또라이 아니야 손가락질 받을 때야. 그렇죠. 예. 예. 또 YSDJ 노무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YS 말을 빌면 어떠한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YS야말로 햇볕 원조니까 그 용어를 YS가 만들었는데 또 MB는 개념이 없잖아. 헬랄레하고 박 대통령은 엉뚱하게 이제 시진핑을 통해서 북핵을 풀라 그랬으니까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입장은 없죠. 뭐 그건 감을 못 잡지. 단지 전작권은 박 대통령이 지켰죠. 예. 무기연기 시켜버렸으니까 전작권 회수를. 이제 문재인은 유엔사에 뭐 가입을 한다든지 한국이 유엔사를 강화하는 거는커녕은 유엔사를 작살내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에야 맞는 거죠. 유엔사 가입을 추진 중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가 종전선언 종전체제 이제 밀어붙이면서 유엔사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뭔 개 조잡스럽게 그 물먹인 사건들이 몇 개 있잖아. 유엔사 물먹인 사건 한번 좀 꼽아 주시죠. 그게 참, 잠깐 30% 제가 빠질게요. 왜냐하면 왜 시진핑 자꾸 중국을 이야기하냐면은 소위 북한의 핵미사일 불꽃놀이에 소위 중국의 청부를 받아서 요란하게 오바마 말기부터 해가지고 트럼프 시기에 이제 할 때 갑자기 프랑스 함대인 샤르드골 함대가 미국의 그 항공모함 파견과 더불어 온 적이 있지. 2번이나 왔어요. 맞아.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유엔사의 비밀입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단순히 한반도의 말하자면 휴전, 정전 상태에 정전을 보장하는 보장자가 유엔사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때 유엔 소위 군대를 파견한 14개국 중에 아주 메이저 중에 하나가 영국 프랑스가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설두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와서 하면서 이제 중국 딱 겁을 주니까 지금 밑에서 오잖아요. 겁을 주니까 그때 싱하이밍이 뭐라 그런지 알아? 21년에 뭐랬어? 자기는 손에 피 안 묻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야 제인아. 그 종전 체제 추진은 서둘지 마. 우리랑 얘기하면서 해야지 하고 지들이 뒤에서 불지서 놓고 우리는 손 깨끗하다 묶여갖고 그게 2021년 12월이야. 그러니까 저기 우리나라 한 3성 장군, 4성 장군도 왜 샤르드골 항공모함이 왜 남쪽을 남진하여를 거쳐가지고 남쪽의 중국이 요새 막 그 주권 도발하는 데를 거쳐가지고 썩고 와서 미국 미국이랑 함대하고 같이 해주고 맞춰서 가느냐. 뭐 프랑스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뭐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도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런 부분이니까 논문을 쓰라 그러면은 그거 논문 썼다가는 군에서 지켜. 그러니까 내가 예편하고 나면 하겠습니다라고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왜 이게
이 문통이 정말 분노할 만한 그 장난이 있었냐면은